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최기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두부의 움직임과 정지, 연극편,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16연부터 19연까지 마지막 부분이죠. Du mouvement et de l'immobilité de Debout, théâtre. 이브 보누포, 보누포의 이 긴 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죠. 이 시들의 연작 16연부터 19연은 두부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화자가 죽음의 현실을 철저히 직면하고 그 속에서 현전의 현전이라고도 하고 현존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혼동해서 쓰는데 거의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전의 역설적인 본질과 깊은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그리고 있다. 16년은 두부의 영혼이 죽음의 시면으로 내려가며 빛나는 현전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17년은 육체가 자연 속에서 철저히 해체되고 동화되는 과정을 처절하게 묘사하며 화자 자신도 죽음의 현실 속에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18년은 모든 소멸을 초월한 두부의 정확한 현전을 선언하며 화자가 감히 이를 직면하고 견뎌낼 수 있게 된 까닭의 순간을 노래한다. 마지막 19년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환상적 도피가 좌절되고 그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낡은 뇌가 소각되는 고통을 겪은 후 비로소 세상의 두터움 속에서 진정한 개방을 시도할 수 있게 됨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한 년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역문을 읽죠. 우리의 경사면들이 수렴하는 어두운 불꽃에 거쳐요. 그 둥근 천정 아래에서 나는 내가 빛나는 것을 본다. 부동의 노부여. 죽음의 수직적인 그물에 사로잡힌 천재적인 뒤집힌 도부여. 태양들의 발걸음에 따라 장래의 공간에서 그녀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적반한다. 자, 16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산문적으로 요약한다면 도부가 죽음 위에 도달한 어두운 불꽃의 거처를 묘사하며 이 거처가 모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시사한다. 도부는 죽음의 수직적인 그물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않지만 동시에 천재적이며 뒤집힌 존재로서 새로운 차원의 현전을 드러낸다. 그녀는 태양들의 발걸음에 따라 장래의 공간에서 천천히 아래층으로 나아감으로써 육체적 소멸을 넘어 존재의 가장 깊은 시면, 즉 모든 근원적인 진실이 있는 곳으로 하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해는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는 신비롭고 숭고한 여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원문을 같이 보도록 하죠.
demeure donc fait sombre ou converge nos pentes. converger, 수렴하다는 뜻이요. nos pentes. 그러니까 펑트는 어떤 경사면을 얘기하는데, 네. 직역을 하면 이제 우리의 경사면들이 수렴하는 아, 어두운 불꽃에 거쳐. 아, 아, 이것은 어두운 불꽃에 거쳐는 어떤 죽음의 장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죽음 속으로 우리의 모든 그 경사면들이 수렴한다. 뻥뜨는 경사면이라고 한 것은 우리 인생 역정,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과정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실현되죠. 그런 의미일 것 같고. 그다음에 수세 부트 주트바 루이르. 부트는 어떤 둥근 그 궁룡, 그 둥근 지붕, 그 커다란 마치 그 대성당에서 보는 그런 궁룡, 이제 그런 걸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둥근 천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공간을 이제 하나의 그 거대한 건물로 본다 그러면은 그거의 그 둥근 천장 아래에서 주트보아 루이가 나는 네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본다. 아, 나는 네가 빛나는 것을 본다. 그렇지. 죽음 속에서도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Tout immobile prise dans le filet vertical de la mort. 그러니까 부동의 두부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어떤 살았을 때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prise dans le filet vertical. vertical은 이제 수직의 이런 뜻인데, 그 수직의 그물.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그 수직의 그물 속에 사로잡힌 두부요. 근데 왜 수직의 그물이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에, 그 죽음을 단순한 그런 소멸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을 더 그 깊이에까지 이렇게 수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에, 수직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그 깊이에까지 파헤쳐 보는 것이죠. 음. 그래서 죽음의 심연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수직적 그물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두부 제니알 홈백세, 천재적인 홈백세, 뒤집혀진 두부요. 죽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가 그 죽음의 존재로 뒤집혀진 거죠. 천재적인 뭐 하여튼 두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천재적인 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quand au pas de soleil dans l'espace funèbre, elle accède lentement aux étages inférieurs. au pas de soleil, 태양들의 발걸음, 태양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그래서 태양들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이제 태양이 떴다가 지는
이런 반복적 운동이 어떤 세월을 나타내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뭐 번박하게 얘기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Donc l'espace funèbre. funèbre는 장례의 죽음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장례의 공간. 에, 뭐 죽음의 공간이라고 해도 뭐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피네브라고 한 것은 장례 공간이라고 한 것은 마치 그 죽음의 의식을 일단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바라본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태양들이 발걸음에 따라 장례의 공간에서 어, 엘 악세드 접근하다 근접하다 엘 악세드 렁뜨멍 천천히 aux étages inférieurs. inférieur는 몸 아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étage inférieur 아래층. étage는 어떤 층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죽음이 진행되는 여러 그런 에따슈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죽음의 깊이, 그래서 죽음의 심연, 아, 그 아래로 천천히 내려간다는 얘기죠. 음. 자, 16년.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의 경사면들이 수렴하는 어두운 불꽃에 거쳐요. 그 둥근 천정 아래에서 나는 내가 빛나는 것을 본다. 부동의 도부요. 죽음의 수직적인 그물에 사로잡힌 천재적인 뒤집힌 도부요. 태양들의 발걸음에 따라 장래의 공간에서 그녀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접근한다. 역시 여기 해설이 나와 있는데 뭐 첨부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해설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골짜기가 입속으로 뚫고 들어간다. 이제 다섯 손가락은 숲의 우연 속으로 흩어지며 이제 최상위의 머리는 풀들 사이로 흘러가고 이제 목과 흰 눈과 목은 흰 눈과 늑대들로 장식되고 눈들은 죽음의 어떤 승객들 위로 바람 분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바람 속에 이 물 속에 이 추위 속에 있다. 자, 이것도 얼핏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먼저 그 해설을 조금 보겠습니다. 제17년은 두부의 육체가 완전히 해체되어 자연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극한의 이미지와 반복적인 멘트농, 이제 멘트농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한다. 협곡이 입 속으로 뚫고 들어가고 손가락이 흩어지고 머리는 풀 사이로 흘러가고 목은 흰 눈과 늑대로 화장된다. 그러니까 이 두부의 몸의 각 부분이 다 자연 속으로 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 손가락, 머리, 목, 눈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자연 속으로 합일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육체적 파괴 속에서 두부의 눈은 죽음의 나그네들의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 시적 화자는 자신과 우리가 이제 두부가 경험한 그 바람, 물, 추위 속에 있음을 선언하며 두부의 죽음이
단순한 개별자의 소멸이 아니라 음, 음, 에, 이제 화자의 개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 두부의 죽음은 어떤 보편적인 성격을 이제 띠게 되는데 그 우리가 등장합니다. 음. 에, 궁극적으로 시적 화자는 자신과 우리가 이제 두부가 경험한 그 바람, 물, 추위 속에 있음을 전하면 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두부의 죽음이 단순한 개별자의 소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직면해야 할 보편적인 존재론적 진실임을 강조한다. 이해는 죽음을 통해 현존의 궁극적인 본질을 깨닫고 그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을 응시하게 한다. 자, 원문을 보도록 하죠. Le ravin pénètre dans la bouche maintenant. ravin은 뭐 협곡, 계곡, 골짜기 이런 뜻인데 여기서 골짜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골짜기가 빼네트 뚫고 들어가는 거죠. 빼네트 dans 부쉬 입속으로 이제 입속으로 뚫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입속으로 뚫고 들어간다. 말이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 골짜기가 어떤 입의 그런 모양과 어떤 형상적으로 약간 유사성을 좀 갖죠. 깊숙이 쏙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입이 두부의 입이 이제 그 골짜기와 합치가 되는 거죠.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되면 그 입이 골짜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더 보편적인 그런 표현이 될 텐데. 그 다음에 Les saints doivent se disperser en hasard de forêt maintenant. 처음에 입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saint doit 다섯 손가락이 se disperse 흩어진다. En hasard de forêt 숲의 우연 속으로. 그러니까 숲의 우연 속으로 흩어진다 하는 것은 그 자연 속에 그 숲이 어떤 무슨 특별한 형태를 지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런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그 우연한 그런 자연의 숲 속으로 흩어진다. 이제 죽으면 모든 그 유기체 부분들이 다 흙이 되는 거죠.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La tête première coule entre les herbes maintenant. herb가 유성하신가? 무슨인가? Les herbes maintenant. La tête première 좀 약간 애매한데 지금을 하면 첫 번째 머리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머리 이 뭘 말할까? 첫 번째 머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 말은 어쩌면은 우리 신체의 여러 부위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부위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는 거니까 아마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최상의 머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최상의 머리는 풀들 사이로 흘러가고 그런 그 최상의 머리조차도 이제 녹아서 풀들 사이로 다 흘러내린다. 모든 게 다 해체가 되는 거죠. Mais la gorge se farte de neige et de loup maintenant.
또 목, 어, 스팍트에는 뭐 화장하다, 장식하다,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목이 눈과 하얀 눈과 흰 눈과 아, 또 늑대, 늑대들로 장식된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흰 눈이 왜 나왔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살았을 때의 그 두부의 그 아름다운 그 흰 목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루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의 그런 거칠음 루 어, 늑대 이런 음, 것들의 세계로다가 다 변화가 된다. 그다음에 les ventes sur quel passagère de la mort. 이 vent라는 동사가 약간 희한한데 vente 바람이 불다 이런 뜻인데 음, 음, 자 직역을 하면 레지의 눈들이 바람 분다. Sur quel passagère de la mort. passagère de la mort. 죽음의 에, 뭐 죽음의 passagère. 뭐 죽음의 승객, 죽음의 승객들 위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눈들은 죽음의 어떤 승객들 위로 바람 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참 이야기가 쉽지가 않군요. 음. 그러니까 그 죽음의 승객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어떤 죽음을 한해 죽어가는 과정을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의 여행으로 이렇게 보고 거기에 편승한 그런 승객들 그 위로 그 바람을 불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 다만 홀로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같은 여러 사람의 죽음과 다 연대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눈이 음, 눈 위로 바람이 분다. 요거 잠깐 해설을 좀 볼까요? 자, 눈이 죽음의 승객들을 향해 바람 분다. 말은 눈들은 죽음의 어떤 승객들 위로 바람 불고라는 구절은 인간의 인식이 사라지고 자연의 힘으로 변모하는 죽음의 마지막 단계를 묘사하는 동시에 그 무감각한 변모 속에서도 죽은 자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어떤 존재적 교감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섬뜩하고도 아름다운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이 해설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음, 음.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Et c'est nous dont se vont dans cette eau, dans ce froid maintenant. 그리고 c'est nous 이제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음,
음. 그래서 세누 하고 세누 동스퐁 동세토 동스포메트나 이제 그 바람 속에 이 물 속에 이 추위 속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은 이 원래는 그 세끄라는 강조 구문에서 끄 이하가 생략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아, 음, 이렇게 우리 그 두부에 아, 그 몸의 여러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그리고 세누 이것은 우리다. 그것은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 바람 속에 이 추위 속에 이 물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두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러한 운명에 그러한 환경 속에 지금 처해 있다 하는 그 어떤 죽음의 보편성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의 그런 확장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쓰인 이 마지막 구절은 시적 화자가 우리라는 복수 형태로 확장되어 독자하고 모든 인간 존재를 포함한다. 시적 화자는 도부의 죽음을 통해 경험하는 그 극한의 상태를 보편적인 인간의 운명으로 확장한다. 그렇죠. 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골짜기가 입속으로 뚫고 들어간다. 이제 다섯 손가락은 숲의 우연 속으로 흩어지며 이제 최상위의 머리는 풀들 사이로 흘러가고 이제 목은 흰 눈과 늑대들로 장식되고 눈들은 죽음의 어떤 생각들 위로 바람분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바람 속에 이 물 속에 이 추위 속에 있다. 역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한 내용 여기 적어놨고 그다음에 18년 이제 어떠한 불꽃도 제한할 수 없는 정확한 현전이요 비밀스러운 추위의 호송자요 살아있는 시가 찢어지는 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불어나는 이 피로부터 너는 그렇게 귀먹은 한계들에 나타나야만 했고 너의 빛이 악화되는 장래의 장소에서 너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오, 더욱 아름답구나. 죽음이 너의 웃음에 스며들었구나. 나는 이제 감히 너를 만날 수 있겠구나. 나는 너의 몸짓의 빛을 견뎌낸다. 음. 이제 드디어 이 화자가 감히 이제 그 두부를 과감하게 만나는 것이죠. 음. 역시 그 해설을 조금 보죠. 자, 18년은 도부가 죽음을 통해 어떤 불꽃도 제한할 수 없는 정확한 현존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어떤 불꽃도 제한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이제 그 도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현존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 그러니까 정확한 현존이 되는 거죠. 분명한 현존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그다음에
그녀는 시가 찢어지는 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피로부터 살아나며, 여기서 이제 그 시인의 그 시와 음, 그 도부의 죽음을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예, 시가 찢겨지는 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피. 시가 찢겨지는다는 말은 이제 그 기존의 시가 음, 찢겨진다는 얘기인데, 그 기존의 시라는 것은 이를테면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 관념과 이미지에 의해서 형성되는, 관념과 이미지로 짜여지는 그런 시. 예. 근데 현저는 예, 실제는 관념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죠. 그 너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느푸아는 그러한 관념과 이미지 너머에 어떤 그 현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드러내려는 그 시를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가 찢겨지는 곳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시가 폐기되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는 피로부터 살아나며, 이는 언어의 파괴를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음. 그러니까 언어는 존재를 가로막는 거죠. 아, 어떤 대상이 언어화되면은 그 대상은 죽는 거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그 언어를 파괴하는 것이 필요한데, 언어의 파괴를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귀목은 한계라는 말은, 이것도 약간 좀 해설을 조금 봅시다. 그러니까 귀목은 한계는 언어와 이성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궁극적인 경계. 예, 예, 음. 그러니까 보느푸아는 언어와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시를 쓰려고 하죠. 즉 현존의 불가해한 영역을 의미한다. 어? 음, 그 현존의 불가해한 영역을 지금 규모는 한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시 돌아가서 장래의 장소에서 시련을 겪어야만 했지만, 음? 그녀는 규모는 한계와 장래의 장소에서 시련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 결과 죽음이 스며든 웃음을 지는, 죽음이 스며든 웃음, 죽음이 스며든 웃음. 음. 아, 음. 그래서 이제 아, 음, 죽음이라는 과정을 넘어선 아, 때서 나오는 그러한 웃음일 텐데, 죽음이 스며든 웃음을 지닌 더욱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죽음이 스며든 웃음. 음. La mort infuse dans ton rire. 너의 웃음 속에 죽음이 스며들어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죽음이 그녀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아름다운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부여했음을 의미한다. 그녀의 웃음은 생명과 기쁨의 표현이지만, 그 속에 죽음이 스며들었다는 것은 생과 사의 경계가 무너지고 죽음을 통해 얻은 초월적인 기쁨을 나타낸다. 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감히 너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음. 근데 지금까지는 감히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겠죠. 만날 용기가 안 생겼겠죠. 나는 너의 몸짓의 빛을 이제는 견뎌낸다. 음. 궁극적으로 시적 화자는 이제 도부의 이러한 초월적인 현존을 만날 용기가 생겼고 그녀의 빛나는 몸짓을 견뎌냄으로써 죽음을 통한 현존의 진실을 온전히 수용하게 된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원문을 보도록 하죠. Présence exacte, qu'aucune flamme désormais ne saurait restreindre. restreindre, 뭐, 제한하다, 뭐, 이런 뜻이죠. 아, 자, presence exact, 정확한 현존. 하여튼, 이 presence라는 이 말이, 보누포아 시인의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한 현존. 근데 이 현존을 일반 독자가 같이 공감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aucune flamme, 어떠한 불꽃도 이제는 ne saurait restreindre, 제한할 수 없는, 어떠한 불꽃도 제한할 수 없는 정확한 현존이요. convoyeuse du froid secret, 그 은밀한 추위에, 네, 은밀한 추위에, convoyeuse는 convoyer, 뭐 호송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서 호송자, 비밀스러운 추위의 호송자요. 음, 비밀스러운 추위의 호송자. 잠깐 좀 볼까요? convoyeuse du froid secret. 노부는 비밀스러운 추위의 호송자이다. 추위는 죽음, 비물질성, 언어를 넘어선 현존을 상징한다. 노부는 이러한 본질적인 추위를 안내하고 전달하는 존재가 된다. 비밀스러운은 이 추위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심오하고 감춰진 진실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 추위는 뭐 대체로 어떤 죽음과 거의 동의어로 많이 쓰이죠. 자, convoyeuse du froid secret, vivante de ce sang qui renaît et s'accroît, où se déchire le poème. vivante, 살아있는. 자, 두 분은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de ce sang, 이 피로부터 어떤 피? 기헌에 다시 태어나고 싹화 확장되다, 커지다. 우 스데쉬 흘르보엠, 그 시가 스데쉬, 뭐 데쉬는 이제 찢어지는 건데, 그냥 시가 찢어지는 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불어나는 이 피로부터, 그러니까 기존의 그 시를 폐기시키는 거죠.
Il fallait qu'ainssi de Paris aux limites surtout. Il fallait que, il faut que, 역시 조건법으로 됐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 파리스는 파레트 동사, 파레트 동사의 접속법 반과가 형태예요. 아주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형태인데 나타나다 하는 뜻이죠. 오 리미트 수드 규모는 한계, 소리 없는 한계. 그래서 너는 이렇게 규모는 한계들에 나타나야만 했고, 예, donc si tu funèbre où ta lumière empire que tu subisses l'épreuve. 이 장례의 장소에서 어떤 장소냐면 ta lumière empire. 그러니까 너의 빛이 엉피르는 더 나빠지는 거죠. 엉피르에 더 나빠지다. 너의 빛이 악화되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장소니까는 이제 빛이 희미해지는 그런 걸 말하겠죠. 또 그 tu subisses l'épreuve. 이 subisse도 il faut que tu subisses. 이것도 역시 접속법 반과가 형태겠죠. subir 동사인데 épreuve 시련. 그래서 시련을 겪다. 너의 빛이 악화되는 장례의 장소에서 너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부의 어떤 죽음의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Au plus belle est la mort infuse dans ton rire. 오, 더욱 아름답구나. La mort, 죽음이 infuse는 주입하다, 우러나다, 뭐 이런 뜻인데, 죽음이 너의 웃음 속에서 우러난다. 그러니까 너의 웃음 속에는 이제 그 죽음이 서려 있다 이런 얘기일 텐데,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그 죽음에서 발견하는 그런 아름다움이겠죠. 그다음에 j'ose à présent te rencontrer. 오제 감히 뭐뭐하다. 오제 감히 너를 이제는 만날 수 있겠구나. Je soutiens l'éclat de tes gestes. 그러니까 너의 몸짓의 그런 에클라, 어떤 섬광, 너의 몸짓의 빛, 너의 몸짓이 발산하는 그런 섬광을 나는 이제 견뎌내겠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어떤 불꽃도 제한할 수 없는 정확한 현존이요. 비밀스러운 주위의 호송자요. 살아있는 시가 찢겨지는 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불어나는 이 피로부터 너는 그렇게 규모는 한계들에 나타나야만 했고 너의 빛이 악화되는 장래의 장소에서 너는 시련을 견뎌야만 했다. 오, 아름답구나. 죽음이 너의 웃음에 스며들었구나. 나는 이제 감히 너를 만날 수 있겠구나. 나는 너의 몸짓의 빛을 견뎌낸다. 자,
자, 이제 마지막 연입니다. 차가움의 첫째 날엔 우리의 머리는 탈출한다. 마치 죄수가 거대한 오존 지대 속으로 도망치듯, 그러나 도구는 한순간에 이 화살을 다시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녀는 머리 위 아자수 잎들을 땅 위에 부셔버린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짓을 환생시켰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머리로 우리는 차가운 물을 마신다. 그리고 죽음의 흔적들이 너의 미소를 장식한다. 세계의 두터움 속에서 열림을 시도한다. 자, 이게 이제 이 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먼저 해설을 좀 봅시다. 제19회는 노비 움직임과 부동성, 테아트르 연극이라고 한 거, 테아트르 섹션의 마지막 연으로 시집 전반을 관통하는 생성과 소멸의 역설, 환상의 좌절, 그리고 진정한 현존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총괄적으로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차가움의 첫째 날이라는 죽음과 또 유한성의 현실 속에서 시작된다. 이 차가움은 대체로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죠. 차가움의 첫째 날, 그러니까 죽음의 시작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탈출하여 이상적인 자유를 추구하지만 도부가 개입해서, 즉 현실의 유한성이 이러한 환상적 화살을 부수고 영혼성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킨다. 어떤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의식은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탈출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상상을 통해서 어떤 이상적인 자유를 추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상적인 자유를 추구하면서 현실로부터 이게 탈출하는 것, 이제 그것을 여기서는 그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환상적 화살. 어떤 그 이상과 자유의 그 꿈의 세계로 도망치는 것. 그거를 이제 환상적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도부는 이제 그러한 화살을 인정할 수가 없죠. 영원성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킨다. 그러니까 이 보누푸아가 죽음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영원성도 아니고, 또 낭만적인 그런 이상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아주 냉혹하게 직면하자는 건데, 이성적 자아가 부정당한 후 우리는 냉혹한 진실을 마시게 되며, 그러니까 두 분은 그 이성적 자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어쨌든 뭐야? 이 시에서는 그 우리가 머리로다가 탈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거대한 오존 지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오존 지대라는 것이
자, 오존의 의미를 좀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갑시다. 아, 여기서 오존의 상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자유와 해방의 공간, 즉 환상. 죄수가 도망치는 곳이라는 맥락에서 오존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광활하고 개방된 공간을 상징할 수 있다. 감옥 같은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머리. 예? 예,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성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머리의 욕망이 투영된 곳이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제 그런 자유의 공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탈출하려고 하죠. 이는 일시적인 높이나 해방감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여겨진다. 비물질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 오존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존층은 지구 대기권의 높은 곳에 존재하며 인간이 직접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아, 아. 인간이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그 너머에 있는 공간이죠. 오존층은. 아, 따라서 이는 물질적인 현실 너머의 비물질적이고 비현실적인 영역을 나타낸다. 이는 머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도피처가 현실 세계의 유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쩌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선 그 오존의 상징이 이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음, 이성적자가 부정당한 후 우리는 냉혹한 진실, 차가운 물을 마시게 되며 노베의 미소는 죽음의 흔적들로 장식된다. 이는 보누푸아가 말하는 현존이 생과 사를 넘어선 지점에서 발견되며 죽음과 소멸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구절은 세계의 한교와 불투명성 속에서 이거죠. 세계의 두터움 속에서 이건데 진실을 향해 끊임없이 열림을 시도하는 시인의 노력을 함축하며 이 시의 영혼을 납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보도록 하죠. Au premier jour du froid, notre tête s'évade. 그 차가움, 추위의 그 첫 번째 날에 우리의 머리는 notre tête는 s'évade, 탈출한다, 도망간다. 아, 그렇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서 우리의 머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Comme un prisonnier fuit dans l'ozone majeur. 마치 그 죄수가 그 거대한 오존지대 속으로 도망치듯이, 마치 죄수가 거대한 오존지대 속으로 도망치듯이 우리의 머리도 그렇게 그러니까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거죠. 도망치는 거죠. Mais d'ouvre d'un instant cette flèche tombe. 이것도 참, 그, 구문이 애매한데, 그러나 두부는 한순간에 이 화살은, 우리가 어떤
그 환상의 공간으로다가 쏘아 올리는 그 화살이겠죠. 화살은 헛동 뭐 다시 떨어진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음 근데 보통의 인간들이라면은 이렇게 도망칠 하겠지만 그러나 두 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같아요. 두 분은 한순간에 이 화살을 다시 떨어뜨린다. 그래서 에, 그러면 이게 헛동부가 이 세트 플래시가 헛동부의 타동사가 목적어가 되어야 되나? 이제 조금 통사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의미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나요? 그러나 도구는 한순간에 이 화살을 다시 떨어뜨린다 이렇게 번역했네요. 그리고 e brise sur le sol les palmes de sa tête. 브리즈 부셔버린다는 얘기죠. 브리즈. 물론 두부가 부셔버리겠죠. 부셔버린다. 시골솔 땅 위에서 뭐를 내 palme de sa tête. 그 머리에 장식된 그런 야자나무의 야자수잎들을 땅에 부셔버린다. 여기서 그 야자수잎이라는 것은 어떤 그 영광의 어떤 업적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겠죠.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그 야자수 나뭇잎 월계관을 씌워주듯이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녀는 머리 위 야자수잎들을 땅 위에 부셔버린다. 그것이 다 환상이고 이제 허구니까 그걸 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음, 음. Ainsi avions-nous cru réincarner nos gestes. 자, 이처럼 우리는 réincarner는 다시 환생시키는 거죠. 다시 환생시킨다. 인carner. 다시 육화시키는 거. 그 우리는 우리의 몸짓을 환생시켰다고 이렇게 믿는데, 믿어왔는데, 네, 그러나 la tête niée, nous vivons oui non froide. la tête niée, 그 부정된 머리.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머리. 말하자면 도부의 머리죠. 아, 아, 이런 그 이런 생각을 부정하는 머리로서 우리는 비봉 위노 화드 차가운 물을 마신다. 차가운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다시 냉정해지는 거죠. 차가운 물을 마신다. 이제 그러한 환상이라든지 오존 지대 속으로 도망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환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어떤 정신 차려갖고 냉철하게 바라본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에델리아스 de mort parvoise ton sourire. 그러니까 리아스가 이것도 좀 애매한데 뭐 묶음, 철, 뭉치, 리아스도 뭐 죽음의 뭉치. 네. 그다음에
파부아스는 이제 장식하다, 예, 깃발로 장식하다 는 뜻인데, 음. 이제 그러고 보니까는 어떤 죽음의 그런 여러 그런 모습들, 여러 뭉치들, 예, 여기서는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흔적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의 흔적들이 너의 미소를 장식한다. 아, 그러니까 너의 미소 속에는 수많은 그 죽음의 흔적들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다. 그런 의미겠죠. 아, 그래서 ouverture, 열림, 열리는 것이요. 똥때 시도된 열림. dans l'épaisseur du monde, 세상의 두통. 이 세상의 두통 속에서 시도된 열림. 지역하면 그렇게 되죠. 음. 세계의 두통 속에서 열림을 시도한다. 이건 시인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아, 여기를 조금 해설을 조금 볼까요? 음. 아, 죽음의 묶음. 우리는 죽음의 지금 흔적이라고 그랬는데, 묶음은 죽음, 해체, 소멸의 잔재, 혹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 아, 이러한 죽음의 흔적들이 노부의 미소를 장식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역설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노부의 미소가 일반적인 행복의 미소가 아니라 죽음과 소멸을 온전히 포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지는 초월적이고 비극적인 미소임을 나타낸다. 진정한 현존은 생과 사의 분리를 넘어선 지점에서 발견된다는 보누파의 핵심 사상이다. 또 그리고 마지막 구절 ouverture tentée dans l'épaisseur du monde. 여기 세계의 두터움 속에서 시도된 열림. 세계의 두터움은 물질 세계의 불투명성, 존재의 밀도, 혹은 삶의 구체적이고 불가피한 한계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아, 이 세계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어떤 낭만적인 그런 환상 세계로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종교적인 구원의 세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불투명하고 어, 음, 아, 그런 불가피한 그 한계들로 꽉 차 있는 이러한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떤 열림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 음. 그 이러한 두터움 속에서 시도된 열림은 현존으로 나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 언어와 존재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인의 시적 투쟁을 상징한다. 비록 시도된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성공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열림 자체가 보누파 시학의 본질임을 보여주면서 이 시를 끝맺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19연 차가움의 첫째 날에 우리의 머리는 탈출한다. 마치 죄수가 거대한 오존지대 속으로 도망치듯. 그러나 노부는 한순간에 이 화살을 다시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녀는 머리 위 야자 수잎들을 땅 위에 부셔버린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짓을 환생시켰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머리로 우리는 차가운 물을 마신다. 그리고
죽음의 흔적들이 너의 미소를 장식한다. 세계의 두터움 속에서 열림을 시도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장 15, 19연에 해당하는 이 어려운 시를 끝까지 한번 어쨌든 봤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했는지, 우리가 공감하는지 지금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보긴 봤네요. 결국 이 시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 보너파는 이 시를 통해 죽음이 단순한 소멸이라는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언어와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진정한 현정과 깊은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궁극적인 실현이자 계기임을 보여준다. 그의 시는 상실의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숭고한 통찰과 죽음이죠. 그 속에서도 삶과 존재의 진실을 끊임없이 탐구하려는 인간 정신의 끈질긴 의지를 죽음이라는 무대 위에서 연극처럼 펼쳐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시를 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의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연극편에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배의 움직임과 정지 연극편 총 그 1년부터 19년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Du mouvement et de l'immobilité de debout, théâtre, Yves Bonnefoy. 네, 고맙습니다.